예, 그러면 이제 흉노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이강리와 이제 이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광리 대 이령. 이광리가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무제 때 장군인데, 이광리는 한무제의 처남이네, 처남. 이광리의 이제, 누나가 한무제의 애첩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사랑받은 그런 장군이었고, 이령은 젊고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흉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광리는 이제 3만 명의 군사를 이루고 흉노와 이제 전쟁 중에 3만 명의 군사를 이루고 흉노와 전쟁 중이었는데 도저히 안 됐는지 도망갑니다, 이게. 도망가는데, 원래 그럼 도망가고 이령하고 원래 연합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3만 명이 도망가는, 이령은 들고 있는 군사는 이제 5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5천 명. 근데 서로 연합작전을 펴려고 했는데 한쪽이 도망가 버리니까 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령은 워낙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에 큰 타격을 줬는데 결국은 이제 6만 군사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이령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항을 합니다. 완전 뭐 6만 명을 5천 명이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투항을 해버렸는데, 이때 이제 그 뒤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이 소식이 이제 흉노한테 폐하된 소식이 한무제한테 전해지니까 한무제는 막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근데 처남인 이광리는 이제 무사히 도망쳐서 돌아옵니다. 군사를 다 잃고. 그렇게 사실 이광리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 이광리한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령은 흉노에 포로 잡혔는데 이령한테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령의 가족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고 죄를 묻는데, 이령은 이제 사실은 투항했지만 정가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투항한 건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자기 처남을 봐주고 이령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물어서 이령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하니까 이령은 어쩔 수 없이 흉노에 기순을 합니다. 어차피 돌아와서 죽어버리고 가족들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부당한 처벌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대신들 연자가. 한무제 워낙 열을 받아 있었고, 그러고 이령을 역성드는 놈들은 가만 놔두겠다고 막 엄포를 놓으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사마천이 등장합니다. 사마천은 그래도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 혼자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령은 열심히 싸워서 어쨌든 경과를 많이 세우고 했는데, 비록 어쩔 수 없이 흉노에 투항했지만은 그 전과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광리는 사실 처벌해야 되는데 이광리는 처벌 안 하고 이령만 처벌하느냐. 그래,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한무제가 더 열이 받아갖고 저놈 당장 죽여라. 그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지만 이제 사형을 인도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한나라 법률에 의하면 그 속죄금을 내면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금을 내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또 한 방법이 이제 형벌을 받는데 궁형이라고, 남자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죽든지 궁형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죽느냐 아니면 궁형을 받느냐, 그 기로에서 이제 사마천이 고민해야 되는데, 사마천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간에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한날 이전 역사죠. 그래서 엄청난 자료를 축적해 있었고, 꼭 자기는 완성 못했지만은 자기 아들한테 그 일을 완성하라고 꼭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고, 자기 개인적인 그 사내의 자존심으로 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궁형을 당하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살아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하는 말이 이제 용 말인데, 구일모라고, 사오아흔 머리 중에 깃털 하나,
그런 가벼운 존재. 근데 그 사람이 깃털 하나가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수한 마리 중에서. 그렇지만 그런 헛된 죽음을 사느냐, 아니면 무거운 삶을 사느냐,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무거운 삶을 살자. 아버지의 유업을 나서 역사서를 완성해야 됐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궁령을 받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그 사기라는 대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죽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한나라 역사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전쟁에서 이제 시각차인데, 동양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도망치는 자에게는 좀 간대한 처벌을 내릴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광리도 뭐 도망쳐 왔는데 큰 죄를 묻지 않습니다. 3만 명이나 죽이고 들어왔는데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령 투항한 자에 대해서는 엄청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이령 어쩔 수 없이 투항했지만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로에 기회하는 그런 건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한데 서양에서는 반대 시각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에서는 되게 무기처벌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투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해줍니다. 나중에 포르간도 다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차전, 2차전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도망 안 가고 항복을 주로 합니다. 안 되면. 그렇게 포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왕수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가 볼 텐데, 왕수곤은 이제 중국 역사상 이제 최고 미녀 중 한 명으로 이제 꼽히는데, 그 왕수곤은 이제 호한야선우라는 이제 요청으로 이제 한나라가 이제 호한야선우가 누군가 하면 중로가 남흥로, 북흥로로 쪼개지는데, 남흥로 이제 호한야선우가 북흥로가 대립을 하던 중에 이쪽으로 투항을 해버린다, 한나라로. 그게 이제 호한야선우인데, 나중에 이제 북흥로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흉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한야선우가 한나라에 이제 왕실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혼인관계를 맺자. 자기 부인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또 관계를 돈독히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이제 원제였는데, 원제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되게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림 그리고 뭐 여자 밝히고 그런 것만 이제 재주만 있는 군주였는데, 그 제안이 들어오자 허락을 합니다. 어차피 전쟁을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때는 이제 깨를 내는데, 이제 자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친딸을 보내는 건 어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친딸도 아니고. 그러고 그 왕실에 누군가를 뽑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 궁녀 중에 누군가를 뽑아서 이제 보내게자, 이렇게 이제 그 궁녀를 뽑아서 내 수양 딸로 삼아서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내면은 내 딸을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궁녀 어떤 보낼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면은 이제 그 여자들을 이제 뭐 여자를 좀 밝히니까, 원제라는 사람은 미인들 수천 명을 이제 궁중에 끌어모듭니다. 끌어모아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제 낙점해서 이제 그 방을 보내고 뭐 첩지도 주고 하는데, 그 궁녀 등급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급을 벼슬이라고 보면 관료제처럼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가탕 등급 올라갈 때마다 이제 처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얘는 그 수천 명이 되는 여자들을 면접 보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림에 또 이제 재능이 있고 하니까 옛날에 궁중화가에게 이제 미녀들의 얼굴을 그려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쁜지 아닌지를,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밤을 보내게 했는데, 그 당시에 궁중화가가 이제 모연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수군은 이제
평민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쟁가축이라는 악기를 나타내는데 현악기입니다. 가야금 같은 거.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황실에 궁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 궁중에는 이제 궁녀 등급이 있는데 그 14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등급 없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출세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왕소군은 외모도 뚝 뛰어나고 는 것도 자신 있었는데 또한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궁중하가 이제 그때 모연수인데 이제 뇌물을 안 줬습니다. 뇌물을 줘야지 예쁘게 그려주고 했기 때문에 낙점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뇌물을 안 줬기 때문에 모연수는 얼굴을 그 왕소는 얼굴을 되게 추하게 그렸습니다. 추하게 그린 데다가 얼굴에 큰 점까지 하나 이제 쿡 찍어서 이제 보내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형편없죠. 그러니 그 그림이 눈에 띄어서 그 당시 황제 원제에게 눈에 띌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제 무수히 고생마다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 사실은 어떤 큰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게 한 명을 뽑아갖고 6명을 뽑아서 그 중에 몇 명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왕소군이 거기 이제 뽑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왕소군은 그러니까 되게 못생겼기 때문에 어떤 거 보면 내가 줄 수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준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왕소군을 뽑았습니다. 이런 여자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왕소군을 자기 수양딸로 삼아갖고 화한자 수능 왔을 때 보내겠다고 결정했는데 화한자 수는 당연히 며칠 전에 와 있었겠죠. 와서 딱 보니까 왕소군을 딱 보자마자 워낙 미인이고 능력도 추출하고 하니까 바로 마음에 들어서 왕소군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와서 황실이 절차상 그래도 그냥 가는 건 없고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니까 황제에게. 그래서 화한자하고 선우하고 이 왕소군이 와서 원제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딱 왔는데 보니까 비스듬히 있다가 보니까 너무 막 예쁜 멋진 여자가 앞에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제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외교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면 이건 완전히 황제에서 쫓겨날 판이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으면서 화한자 선우하고 왕소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분양 벌린 뒤 모연수를 잡아다가 궁중하가죠. 바로 죽이고 했는데 왕소군은 거의 전설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지를 가게 된다면 혹시나 중국에 왕소군이 갖는 길 이런 것도 지금 다 복원을 해놔갖고 팻말 같은 걸 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왕소군에 관한 시나 이런 게 문장 같은 게 지금 되게 많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리고 왕소군은 어쨌든 간에 거기 화한자 선우에 한테 시집 가서 거기서 왕비가 돼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화한자 선우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됐는데 과부가 되자마자 화한자 선우의 아들이 선우가 됐는데 그 선우가 그리고 의붓 어머니죠. 의붓 어머니를 다시 자기 와이프를 삼아갖고 또 그래 살다가 또 애를 낳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수만도 못한 집단인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읽을 때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 특히 유목민들은 혼인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한 집안과 집안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른 집안에서 여자를 데려온 거는 이 집안 소속입니다. 그 남편이 데려온 그 사람의 소속만 아니고 그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보통 형수와 같이 살고 그 애들도 다 거두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이렇게 얼붓 어머니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 이 재산을 그렇다고 해서 다 보살펴야 되는데 자식들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뭐 시집온데 친정으로 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집안에 왔으면 여기서 뼈를 먹고 다 사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은 우리나라도 뭐 옛날 형수치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도덕관념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제 해야지 이제 여기서 해석할 때 이제 사적인 감정을 좀 덜 개입시키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왕소군은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잘 살고 그러니까 왕소군은 자기 여인의 운명에서는 참 기구하지만은 그 한나라하고 흉노 사이에 전쟁을 없애주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거 보면 개인이 희생해서 이제 평화를 얻는 거니까 이 왕소군에 대한 평가는 되게 지금도 높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